재생시대의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의 삶터를 하나하나 살려야 합니다. 우선 내 몸부터, 우리 마을, 그리고 우리 지방, 그리고 국토까지. 재생의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내 몸 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읽은 책에 참 삶의 길이란 책이고, 미셸 과스트 신부님이 쓴 책인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사람은 나 혼자이지만 내 안에 여러 명의 내가 있다. 육체적인 나, 감성적인 나, 또 이성적인 나, 영성적인 나. 이 여러 명의 내가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내가 잘 살 수 있다. 자립인으로, 정립인으로. 그렇지 않다면 분할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 내 몸 재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재생의 궁극적인 목적도 사람의 재생이다. 우리 마을에서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주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재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3년 전에 발트 3국 여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했던 나라가 리투아니아, 그 수도가 바로 빌니우스였죠. 해질 무렵 유럽의 여름은 해가 아주 늦게 지죠. 저녁 무렵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바로 호텔 앞에 있는 네리스 강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변을 걸으면서 빌니우스 시민들의 저녁이 있는 삶이 정말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빌니우스 시민들은 강변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제 눈을 오래 붙들었던 것은 아마도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보드를 타고 또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이 묘기 연습을 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그 또래 우리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른 아침에 학교에 가고 밤 늦게까지 학원에 갔다 집에 와야 하는, 어려서부터 과열 경쟁에 시달리는 우리 아이들, 무언가 가슴속에 있는 이런 뜨거운 것들을 발산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우리 아이들, 국민소득 3만 달러 대한민국이 과연 선진국인지, 15,000달러 리투아니아가 선진국인지 스스로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미친 교육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들 셋, 딸 하나, 네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대로 따르다가는 우리 아이들 다 죽이겠구나. 다행히 저희 부부의 생각이 비슷해서 아이들에게 지나친 선행학습 또는 사교육을 시키지 않고 이제 넷째까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의 교육은 저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시립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그 정도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시립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인생의 루저라고 생각합니다. 스카이에 가지 못했다고, 반수를 고민하고, 이렇게 끝없는 과열 경쟁으로 몰아가는 이 교육도 저는 개발 시대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 재생 다음의 숙제는 마을 재생입니다. 피터 바톨로뮤, 한국인보다 한옥을 더 사랑하는 미국인으로 알려진 저하고도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이 피터는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의 평화봉사단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한옥에 살아보고, 그리고 다시 서울에 와서 여의도의 아파트에 살아보면서 한옥과 전혀 다른 아파트에 숨이 막혀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서울 동소문동에 한옥을 사서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단 한 번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한옥과 그 동네 전체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죠. 그때부터 이웃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재개발구역 지정을 철회하도록 하는 힘겨운 싸움을 했고 마침내 이깁니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한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 박사님, 피터입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정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요? 한국 사람들에게 집은 냉장고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은 수명이 있으니까 몇 년 쓰고 바꿀 수 있지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 닿을 때까지 고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피터 말에 제가 대답을 할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2000년에 북촌 한옥마을 연구를 책임을 맡고 처음 북촌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가해동 1번지. 그리고 한 달 뒤에 가서 이렇게 바뀐 걸 보았죠. 온 동네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그나마 남아있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들도 이제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온 도시가 아파트로 바뀌고 있는 지금 이 문제. 그런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들과 서로 알지 못하고 소통하지 않고 마치 벌집 속 애벌레처럼 살아갈 건가? 아니면 마을에서 이웃들과 서로 알고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살아갈 건가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겁니다. 다행히 최근에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체 주택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성미산 마을에 소행주라고 하는 공동체 주택이 지금 1호, 2호, 3호, 4호 계속 늘고 있죠. 소통이 있어서 행복한 주택 소행주. 이 소행주 1호에 사는 9가구 주민들은 거의 1년 가까이 함께 계속해서 만나면서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집터를 구하고 각자의 집을 설계하고 또 이 소행주에는 공유 공간이 아주 많습니다. 2층이 전체가 공유 공간이죠. 공유 공간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같이 작업도 하고 아주 행복하게 지냅니다. 저희 제자가 몇 년 전에 공동주택과 공동체 주택 비슷한 규모의 과연 경제적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논문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공동체 주택은 각자의 집은 이 가구에 맞게, 가족 구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공유 공간이 아주 많죠. 그래서 초기에 이 집을 짓는 비용은 조금 공동주택보다 많이 들지만 공동체 주택에 살면서 생활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공동체 주택이 지금 서울에도 구름정원 주택이죠. 그리고 또 지방에도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표선 가까운 가시리 마을에 가면 이 오시리 공동체 주택이라고 이렇게 단독주택형으로 지어지고 있죠. 이제 국토재생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재생 시대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풀어야 할 문제가 국토의 재생입니다. 특히 소멸 위기의 지방을 어떻게 살려낼 건가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엄중한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75년 당시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31.5%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는 50%를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의 면적은 우리 국토의 11.8%, 10분의 1이 조금 넘는데 이곳에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75년 당시 기초지자체 시군의 인구는 대부분 5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보통 10만, 또 15만, 20만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던 시군 기초지자체가 지금은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를 뺀 시군의 3분의 1이 인구 5만이 안 됩니다. 전라북도 진안군은 서울보다 행정구역이 더 큰 기초지자체인데 지금 진안군의 인구는 2만 5천, 2만 6천 명, 서울의 한 동 인구만도 못하죠. 이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다. 이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풀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토를 한 몸 생명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국토를 우리 사람 몸에 비유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머리는 너무 커져서 터지기 직전인 반면에 우리 손끝, 발끝은 피가 돌지 않아서 괴사 직전이죠. 우리가 도시를 또는 소멸 위기의 지방, 농사노촌, 시골 마을을 물건처럼 바라보고 대한다면 그래, 소멸될 마을들 소멸되라고 해, 이럴 수 있겠지만 우리 도시를, 우리 국토를 한 몸 생명으로 본다면 팔, 다리 다 잘라내고 머리만 남아서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다시 건강한 나라로 되살릴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사람과 권한을 지방으로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개발 시대에는 모든 권한을 국가가 다 움켜쥐었고 지방은 그저 시키는 대로 따라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지방에 권한을 나눠주는 분권, 지방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자치, 제대로 된 자치와 분권 없이 재생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 경상북도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와 같은 청년들을 시골 마을로 초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경상북도 시골에 내려가서 연봉 3천만 원 1인당, 또 팀을 이루어서 5명이 내려가면 1년에 연봉 1억 5천을 받고 다양한 창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을 지방으로 초대하는 이런 적극적인 정책들이 필요한 거죠. 또 서울도, 또 수도권도 이제는 서울만, 수도권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지방과의 상생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행히 서울시는 2019년에 지방과의 상생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2,40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상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청년들을 지방에 보내고 지방에 내려가서 취업하게 하고 창업하게 하고, 또 서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 또 물적 자원 또는 정보를 지방과 함께 나누어 쓰는 이런 상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